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그널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일단 조기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깔려 있는데요. 이처럼 시장이 안개 속에 들어선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주택 공급 확대를 화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대선은 부동산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무래도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다양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서울전화 02-2128-8504 8504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가능하고요. 또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알토란 같은 정보들, 소식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도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부동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해결사시죠. SG홀딩스 박성규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오늘 고민 해결하기 이전에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해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 조기 대선 앞두고 시장에 좀 관망세가 짙게 깔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요즘에 질문을 대선 이전에 사야 됩니까? 이후에 사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이제 특정 어떤 후보가 될 것 같다는 가능성 하에 이 지역은 앞으로 이게 옮길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매입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 정부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모든 경제의 정책이 지금 과도기고요.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이 방송은 부동산 방송이다 보니까 경제 플러스에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일단은 전망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다음 정부에서의 어떤 당부, 안정화, 모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안정화였습니다. 어느 정부도 뭐 가격이 오르거나 하락하거나를 바랬던 정부는 단 한 정부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당연히 가격 안정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다음 정부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추가적인 어떤 건드리기보다는 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현재 펼쳐놨던 정책 중에서 특히 아까 우리 앵커도 얘기했던 공급 정책에 있어서 공급 정책들을 좌초 없이
조속히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공급 정책을 보일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안정화에 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장 원리에 부동산 시장은 맡겨야지만 가격 안정화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테일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작년 8월에 문의를 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화정동 별빛마을을 매수했는데요. 세입자 만기가 7월 말이라서 보유할지 매도가 좋을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번 축하할 일이 있네요.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는 50대인데요. 신랑도 하남 아파트 매도하고 지금 남양주 다산에 전세로 있습니다. 청약도 생각 중인데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새 출발을 앞두고 계시고 또 인생 2막 새로운 출발을 열릴 텐데 부동산 선택을 잘 해야 이 출발도 순조롭게 또 진행이 되겠죠. 1년 전에 연락이 왔던 예비 신혼부부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늦깎이 예비 신혼신부.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데 그때 우리 신부분께서 연락이 와서 어떤 내용을 저한테 물어봤냐면 서울 인서울 안에 있는 구축 빌라인데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 기억에는 재개발이나 개발 호재에 있어서는 벗어나 있는 구축 빌라와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의 대한 경우의 수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별빛마을 9단지 요 아파트를 중에서 어떤 게 낫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길래 최종 목적지입니까? 라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아웃풋하기에 좀 편리하고 향후 일단은 갈아탈 때 문제가 없는 아파트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그대로 이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는 지금 그 예비 신랑분께서 집을 소유하고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집도 현재는 매도한 상태로 남편분도 지금 무주택자로 계시고요. 그럼 이 집을 아직 작년 7월이면은 아직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됐고 7월 달에 만기라는 거는 전세를 안고 속된 말 그 갭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만기가 지금 그때 새로운 세입자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세입자를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만기가 1년 남은 7월 달에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게 되면 2년 플러스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1년 이후의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세테크적으로 봤을 때는 2년을 보유해야지 일단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지금 1년 이상 2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40% 그리고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50%를 내야 하지만 과연 이 아파트가 많이 올랐을까라고 하는 것도 일단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아파트 3호선 화정역이죠. 위쪽에 화정역에서 약 800m 떨어져 있고요. GTX-A 서해선 그리고 대곡역이 약 1.4km 정도 근거리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08세대 1995년도 11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약 31년차 아파트고요. 용적률 189%, 건폐율 16%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을 깔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921동 14층을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5억대 중반이 안 되는 금액에 지금 매입을 하신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약 15.75평,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약 8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799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 최근 실거래가를 봤을 때는 약 2025년도 4월 달에 거래된 금액이 5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내용이 좀 나오고요. 지금 보실 때 전고점 대비해 가지고 약 21년도 9월 달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25%.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 1년 전에 매입한 금액보다는 현재 약간 상승해 있는
실거래가 금액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년 이상 2년 미만의 양도세율 40%,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한꺼번에 매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세금을 좀 낸다 하더라도 라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질문을 하셨고요. 제가 보다는 세테크에 대한 부분보다는 세금을 좀 낸다 하더라도 폭을 넓혀서 매도를 한번 추진해 보시고, 남편분께서도 현재 지금 매도를 하시고 무주택자로 계신다고 하게 되면 본인과 남편분과의 신혼부부 특공 전략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향후 최종 목적지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당장의 세금보다는 더 나은 기회를 모색해보자라는 쪽으로 방향 잡아주셨거든요. 신혼부부 특공 좀 노려보자라는 꿀팁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매수를 고민 중인데요. 향후 어디가 거주 및 투자로 가장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보고 계신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 금호동 금호두산, 신당동 약수하이츠, 마포 쌍용황금, 마포 도화삼 우성, 강서구 가양동 동신대야, 또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까지 무려 6개 단지를 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대표님, 근데 이거 6개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상위 4개 단지를 좀 추려볼까요? 제가 줄여서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금 각 구, 지금 보게 되면은 강동구, 그리고 성동구, 마포구, 강성구 4개에 걸쳐 있는 아파트예요. 4개 고루 분포되어 있는 아파트고요. 네. 각 구에서 하나씩만 비교를 해서 어떤 지역이 어떤 단지가 좀 더 우리 시청자분이 원하는 아파트일까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암사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마포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양천향교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양천향교역 위쪽이고요. 아파트 강서구 쪽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양천향교역, 그리고 마포역 금호역이죠. 금호역 쪽에 위치해 있는 성동구 아파트, 이 4개의 지역에 걸쳐 있는, 속해 있는 단지를 비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4개의 아파트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도표화 시켰으니까 도표를 보시면서 어떤 아파트가 좀 더 우리 시청자분께 원하시는 아파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성동구 아파트고요. 두 번째가 마포구 아파트, 그리고 세 번째가 강서구 아파트, 네 번째가 강동구 아파트입니다. 자, 성동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호동 3가 두산 아파트 41평을 적용을 시키고요.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도화 3지구 우성 아파트,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가양동 동신 대야 48평, 강동구는 암사동에 있는 선사 현대 아파트 42평을 고루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적으로 봤을 때 성동구 두산아파트 금호역에서 198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최근거리에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포역에서 390m, 강서구 양천향교역에서 470m, 그리고 암사역에서 300m 이내에 있는 아파트, 다 도보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는 역세권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동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67세대 16개 동 32년차 아파트고요. 지금 마포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도화 3지구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5년차 1222세대, 동신대야 같은 경우에도 33년차 660세대, 그리고 강동 암사현대 같은 경우에도 2938세대 26년차 아파트로서 세대수로서 가장 큰 아파트는 지금 끝쪽에 있는 선사현대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0년들이 지금 넘었고 강동구에 있는 암사동 선사현대만 26년차 아파트로서 지금 30년이 넘었고 20년이 넘었다는 것은 일단은 도정비 사업이 가능하다. 그럼 도정비 사업에서 사업성이 어떤 게 가장 좋을까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보시는 대로 용적률, 건폐율, 대지 지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서구에 있는 동신대야 아파트가 224%에 20%, 그리고 대지 지분이 20.05평으로서 가장
우월하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자, 나중에 이제 조합 입주권에 있어서 그리고 감정평가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개별 특징,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 아파트가 평당 3천만 원을 우위하는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네 아파트 중에서 2024년도 주택 공시가격도 가장 높은 금액이 선사현대 42평 9억 8,200만 원. 자, 116동의 로얄층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액적인 흐름 최근 실거래가, 전고점 실거래가를 보고 지금 아파트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금액대가 14억에서 15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4개 구의 아파트의 가격 흐름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역적인 특징, 직접적인 호재를 봤을 때 두산, 성동구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진행하다가 현재 지금 재건축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용적률과 대지 지분을 봤을 때 종상향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진행 방향이 좀 설정되어 있고요. 주변에 지금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16구역과 21구역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화 3지구 우성아파트 45평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호재, 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이 진행 중에 있는 재건축 초기 단계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자, 동신대하 같은 경우에 33년 차인데 나름대로 우리 용적률과 건폐율 지분이 괜찮지만은 아직까지는 재건축에 대한 어떤 진행을 확실하게 지금 발을 못 더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암사동 선사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액대가 역대 최저가로서 금액대가 가격 흐름이 올라가고 있고 현재 지금 건축구조 실시 계획 중인 리모델링 단계를 밟고 있다라고 하는 네 아파트의 특징을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나름대로 향후 걸맞게 매입하시는 게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에 있는 암사동 선사현대 42평, 이 42평이 한 개 동에 몰려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한강뷰를 확보할 수 있는 일부 세대에서 한강뷰를 확보할 수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 또 가격 흐름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가로 우상향하고 있는 가격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선사현대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암사동, 선사, 현대 6개의 선택지 중에서 이쪽이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향후 미래 가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직관적 호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최근 이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우상향 가격 기조를 봤을 때도 이 단지가 좋아 보인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택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고민 해결해 볼까요? 어떤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용인시 둔전동 에피트 39평 19층을 분양받았습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고요. 또 인천 부평구 부계동 굴포천역 저층 아파트의 미래도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용인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금어리에 위치해 있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입니다. 자, 둔전역 에버라인이에요. 에버라인 우리 에버랜드 가는 네. 에버라인인데 둔전역과 거리가 약 한 1.4km 떨어졌습니다. 역세권은 아니죠. 역세권 아니고요. 자, 보시는 대로 13개 동 최고 29층에 1275세대 2027년도 7월 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입주 예정이고요. 자, 39평을 지금 분양권을 갖고 계시다고 했죠. 39평이 지금 1275세대 중에 165세대, 39평의 금액대가 자, 보신 대로 분양권 거래 가격이 5억 6,600만 원이 14층이 거래가 됐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2025년도 3월 12일 전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1,600만 원 정도가 떨어져 있는 층수에 대한 걸 것 같아요.
그 전고점 대비 물건 같은 경우에 26층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금액대가 좀 분양권 한 5억 6천에서 5억 8천 사이에 지금 형성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 지금 분양 당시에 분양가를 좀 2024년도 8월 달에 분양을 했고요. 2024년도 8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 8월 달 분양 실적을 좀 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보신 대로 지금 101 타입 39평의 분양가는 5억 4천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억 4천이 평균가일 거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갖고 있는 지금 분양권이 거래되는 게 5억 6천에서 5억 8천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양권의 피가 한 2, 3천 정도는 형성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자, 경쟁률이 1.18대 1로 저조했죠. 지금 보시는 대로 68 A타입, 68 B타입, 84 A타입 등등이 경쟁률이 저조하고 금액대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분양가 대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앞쪽에 둔전역과 좀 가까이 있는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의 보유 여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비교 물건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 힐스테이트 둔전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용인 둔전역에서 도보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보시는 대로 이 시세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문의하신 분양권 대비해서 금액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아파트가 2년 뒤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올라갔지 제가 볼 때는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좀 나름대로의 어떤 안정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자, 정주 여건 보통시 되고요. 간접 포재 적지만 가격 흐름 그리고 주변의 시세의 영향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매도보다는 입주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굴포천역, 예전에 한번 제가 지금 이 일대의 저층 아파트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대로 7호선 굴포천역의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저층 아파트, 6층이 저층 단지인데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통합 재건축이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계는 극초기 단계고요. 자, 2023년도 3월 달에 예비 안전진단이 총괄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밀 안전진단 비용 걷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이 많을 수 있겠고요. 전체 4개 단지를 총 세대수를 합하게 되면 한 1818세대 최고 6층 건물로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38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4개 아파트들의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약 평균적으로 8.7평에서 9.4평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117%에서 최고 196%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저층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을 깔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3종 일반 주거지역 충분한 지금 용적률로 봤을 때는 입지, 용도지역, 용적률 등을 봤을 때는 사업성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건축 기간, 특히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 용적률이 틀리고 대지 지분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소유하고 계신 개개인들의 이해관계가 틀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기간이 길 수 있다를 고려한다고 하면 장기적인 전망, 장기적인 미래는 밝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시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망 제시를 해주셨어요. 사업정 따져봤을 때 장기적인 미래 충분히 밝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구로일동 현대 연예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자금이 주담대 포함해서 최대 8억 원입니다. 구로 주공 1차 29평 그리고 철산 주공 12단지 21평 중 어디가 좋을지 고민 중인데요. 지금 12개월 아기 한 명 있어요. 혹시 다른 곳 추천해 주실 만한 곳도 있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이렇게 어린 아기 키우는 신혼부부들이 그렇죠. 광명철산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여기 막 신축도 엄청 많고 행정구역상 서울은 아닌데 사실상 서울이다. 뭐 이렇게들 안양천만 걸리면 서울이에요. 맞아요. 뭐 그렇죠? 이렇게들 얘기하고요. 네. 사실상 서울이 나은 건지 그래도 서울이 나은 건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의견 궁금합니다. 이제 그거죠. 그래도 뭐 인서울이 낫지 않겠어? 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지가 뭐 부동산 입지니까. 네. 입지고 또 네이밍이다 보니까 서울 하는 게 맞긴 한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안양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광명시 그리고 서울시 구로구라고 이렇게 갈린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가격 흐름이나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 아파트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변화를 낸다고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분담금을 낼 것이냐? 분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과연 가격 시세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까지도 한번 고민하는 게 올바른 부동산 투자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구로 지역, 구로 주공 1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구로 주공 1차 아파트가 위쪽에 있고요. 위쪽에 주공 1차 아파트가 이쪽에 지금 자 볼까요? 주공 12단지 구로 우성 구로 1차 아파트 여기 있네요. 주공 1차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쪽에 지금 차량기지 바로 옆에 있죠. 인근에 있고 지금 바로 연예인 아파트 남동쪽이죠. 연예인 아파트 현재 지금 임차로 거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지금 구로 주공 1차 아파트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아래쪽에 지금 안양천을 건너와서 자 입으로 아래쪽 이번에 입주 사전 점검을 했던 헤리티지 아래쪽 철산 13단지 아래쪽 12단지 철산 12단지 철산 주공 12단지 중에서 작은 평수예요. 지금 철산 주공 12단지는 21평 그리고 구로 주공 1차는 29평입니다. 평형대를 보니까 두 아파트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좋겠습니까? 단 12월에 아기 한 명이 더 생겨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3명의 그 가족들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보까지 주셨습니다. 자, 두 아파트를 눈으로 보기 편하게 다시 한번 또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화면을 한번 사진 찍어서 보관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아파트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 12단지 주공아파트 21평과 서울시 구로 주공 1차 29평. 자, 보신 대로 지금 철산 주공아파트 12단지 같은 경우는 7호선 철산역에서 약 400m. 자, 구로동에 있는 구로주공 1차 같은 경우에는 1호선 9일역에 593m 떨어져 있는 약 400m에서 500m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두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아파트 모두 40년 차, 1986년도 아시안게임이 열렸을 때 지금 아파트가 지어진 아파트들이에요. 자, 보신 대로 1800세 들어서 좀 더 대단지는 경기도권에 있는 광명시 철산동 철산 12단지 주공아파트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본 아파트의 용도 지역, 지금 40년 차가 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정비, 사업성이 어느 게 더 높을까라고 하는 걸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대로 철산 12단지 같은 경우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제가 알기로는 철산동, 광명시 아파트들은 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종 상향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2종이 아니라 3종 이상으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다 주변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구로동 구로주공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용도 지역 3%만 있는
중공업 지역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적률과 대지분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구로주공 1차가 153%에 11%, 대지지분 17.72평으로 좀 더 우위에 있고요. 땅값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더 비싸겠지라고 했지만은 광명시 철산 12단지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이 평당 1,400만 원 정도 더 높은 금액에 형성되어 있다. 자, 그렇지만은 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구로주공 1차 4억 8,500만 원으로 구로주공 1차 아파트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최근 실거래가와 정고점, 최고 대비해서 봤을 때는 최고 정고점을 2021년 10월 달에 찍었던 구로주공 1차 아파트가 10억 4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에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조건 서울이 아니라 두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직접적인 호재와 간접적인 호재를 봤을 때 현재 지금 철산 12단지 주공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중이고요. 지정 중이고 주변에 철산 13단지 그리고 철산 한신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자, 구로주공 1차 같은 경우에는 1, 2차가 통합 추진을 재건축 추진하고 있고 아직은 극초기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인근에 있었던 구로 차량기지가 예전에 한번 진행을 했었죠.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불발되고 다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봤을 때 직접적인 호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로주공 1차가 좀 더 우위에 있고요. 간접적인 호재도 아직은 미정이고 예정이지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바로 집 인근에 상업시설이든 아니면은 공원이 들어갈 수 있는 미래가치까지도 껴있는 구로주공 1차가 우리 12월 달에 아이가 태어나는 우리 가정에 좀 더 적합한 아파트가 아닐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다복한 가정이시네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이사 또 고려하고 계신데 대표님께서 답변 주셨거든요. 비슷한 선택지 갖고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도 도움 되셨을 것 같은데 사실 무조건 서울이 낫다라는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직간접 호재들을 잘 따져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구로주공 1차가 더 나은 선택지 같다. 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사실 고민 중인 선택지가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상담 접수 열려 있습니다. 전화로도 가능하고 또 문자로도 가능한데요. 서울전화 02-2128-8504, 8504번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실까요? 문자 상담 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위치한 삼성 레미안 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성대 수원 캠퍼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지더라고요. 이 아파트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현재 지금 실거주 하시는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시고, 이제 대학교가 껴져 있고, 또 주변에 이제 이쪽에 지금 화서역 쪽에 스타필드 들어왔죠. 스타필드 들어왔고, 나름대로의 지금 이제 수원역에 있었던 어떤 백화점 상권이 스타필드가 있는 화서역 쪽으로 좀 옮겨가면서 또한 지금 이 화서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 신분당선 호매실부터 지금 이제 이어지는 하나의 또 더블 역세권의 어떤 호재까지 있는, 그렇지만 좀 더 거리가 좀 애매해요. 지금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약 한 600m, 한 560m 정도 떨어져 있는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말씀하셨던 우리 앵커가 얘기했던 바로 지금
아파트 앞쪽으로 성균관대학교 자연캠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12개 동 최고 23층 876세대 24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용적률 247%고요. 건폐율 16%입니다. 자, 20년 이상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30년 이상 같은 경우에 연한이 넘었을 때는 도정비사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20년 차가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제가 다 거론을 하고 있고요. 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깔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4평 같은 경우에 안 나와요. 이 사이트에서는. 제가 따로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34평의 대지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갖고 계신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게 되면은 13.18평 정도가 확보되어 있을 겁니다. 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13.18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4년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깔고 있는 토지의 개별 공시가 같은 경우에는 평당 7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자, 2024년도 주택 공시가 같은 경우에도 성균관대역과 가까운 112동 노열층이 2억 3,400만 원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까지 개별적인 특징을 다 논했을 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호재의 사업성은 낮습니다. 낮습니다. 자, 최근 34평의 최근 실거래 가격 34평 실거래 가격을 봤을 때 4억 9,700만 원이고요. 2025년도 해서 지금 한 마이너스 2021년도 9월달 대비해서 약 25% 이상이 떨어져 있는 금액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인서울권이나 메인 지역들, 과천, 그리고 나름대로의 부동산의 상급지라고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고점을 육박했거나 넘어섰거나 아니면 10% 이내로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의 나름대로 어떤 인기 아파트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마이너스 26%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가격 회복이 저조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인근에 사이언스 파크, 신분당선 화서역, 그리고 수원 스타필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간접 호재가 있지만 거리상 좀 애매하다. 거리가 좀 애매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가 좀 저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셨고 나름대로의 훌륭한 집이긴 하지만 좀 더 어떤 미래 가치적인 측면 그리고 내가 어떤 투자성을 좀 가미하신다고 하게 되면 갈아타기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갈아타기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직접 호재를 따져봤을 때 사업성이 낮다라는 부분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 회복 속도가 좀 저조하다. 간접 호재가 있기는 한데 이게 거리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의왕내손 인덕원역 근처 퍼스비엘 아파트 그리고요 입주 예정인 SK자이 둘 중 어느 곳이 유망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세종시 아파트 25평 또는 34평 매수 물건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세종시 같은 경우도 대선 이슈가 붙으면서 워낙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잡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 주실 건가요? 먼저 앞에 겁니다. 네. 자, 지금 분양권 매수에 대해서 이 지금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상담인가에서 한번 들어왔던 상담이에요. 근데 연이어서 지금 그때는 지금 가장 작은 평수들을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아파트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인덕원 자이 SK뷰 아파트와 위쪽에 지금 인덕원 퍼스비엘 아파트 두 아파트 지금 보시면 한 1년 정도의 갭으로 입주 시기가 지금 달리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분양 시점 자체도 한 1년 정도를 달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어떤 평형대를 지금 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위쪽에 있는 퍼스비엘 아파트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일반적인 가장 평형대가 많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평형대도 동일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덕원 자이 SK뷰 24평이고요. 가장 세대수가 많고요. 단지 내에서. 이 단지 2633세대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가 24평형입니다. 자, 인덕원 퍼스비엘 같은 경우에도 2180세대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가 24평이기 때문에 동일한 24평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는 대로 두 아파트 모두 지금 4호선 평촌역 그리고 4호선 인덕원역 지금 보시는 대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역이 약 1km에서 2km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박자박 걸어서는 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급히 갈 때는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리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인덕원 자이 SK뷰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5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지금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입주 예정인 아파트고요. 입주를 하셨을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오늘이 8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5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 내년에 인덕원 퍼스비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 중에서 인덕원 자이 SK뷰가 좀 더 세대수가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용도 지역까지 다 받고 분양가를 봤을 때 평균 분양가가 24평이 자이 SK뷰 같은 경우에는 7억 7,400만 원, 평균 경쟁률은 2.04대 1이었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퍼스비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억 7,550만 원, 약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높은 금액의 분양 금액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쪽이 싸게 했던 아니면 이쪽이 비싸게 했던 어떤 갭 차이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경쟁률이 퍼스비엘이 높았다. 자, 그러면 현재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는 금액의 가격 흐름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분양가는 7억 7,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7층이 7억 9,900만 원. 약 8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의 매도가 됐다라고 하는 최근 실거래가 있고요. 전고점의 최고가 보시는 대로 2025년도 3월 달에 8억 3천까지 거래되어 있는 자이 SK뷰의 거래 가격 흐름을 볼 수 있다. 자, 인덕원 퍼스비의 가격 흐름 봤을 때는 보시는 대로 지금 분양가는 7억 7,550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32층이 거래되면서 8억 4,2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다. 전고점은 2023년 7월 달에 8억 7천만 원까지 가격대가 올라가 있는 금액적인 가격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아파트 모두 인동선과 월판선 그리고 GTX를 원거리긴 하지만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봤을 때 지금 현재 매물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 자이 SK뷰가 7억 5천 정도, 그리고 매물 가격 평균, 호가 평균 같은 경우에는 8억 2천에 나와 있고요. 인덕원 퍼스비엘 같은 경우에는 매물 최저가가 8억 2천만 원, 그리고 매물 호가 평균 같은 경우는 8억 7천만 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양가가 좀 비슷했지만 가격 흐름에 있어서 차이가 벌어지죠. 퍼스비엘 쪽이 좀 더 가격 흐름, 향후 전망이 밝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두 단지 모두 사실 분양가 자체는 비슷했었는데 가격 흐름을 봤을 때 인덕원 퍼스비엘이 좀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질문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세종이죠. 이제 네. 제가 아까 전에 질문했을 때 세종에 대한 그 뒤 멘트가 그런 얘기거든요. 자, 세종시에 이게 청와대 간다고 하고요. 국회도 간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계속 옮기면 안 됩니까? 그쪽으로 하나 투자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선거철마다 그럽니다. 선거철마다 세종시가 계속 거론되고 그 지역의 부동산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학습이 되어 있다고 좀 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학습 효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정돈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세종시를 봤을 때 어느 지역에 어떤 관공서가 들어간다는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만 무성했고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언젠가라는 거는 기약이 없습니다. 왜? 계속 정치에 의해서 계속 이용당하는 느낌 자체가 들다 보니까 뭐 이용이라는 말이 좀 거북할 수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가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게 부동산에 의해서 나의 삶의 어떤 실거주나 삶의 정주 여건에 의해서 가격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이슈화로 금액대가 계속 흐름을 탄다는 거는 언젠가는 그 흐름이 또 정책에 의해서 꺾일 수밖에 없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세종시 아파트 중에서 추천을 하다고 보다는 제가 볼 때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어떤 호재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거는 좀 더 심사숙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세종시 부동산은 말씀하신 대로 선거철마다 굉장히 들썩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정책 변수가 워낙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래도 좀 더 좀 피해 보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의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고덕 풍경채 어바니티 아파트 35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하철 9호선도 생긴다고 하고 한강도 가깝습니다.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지하철 개통 전에 아니면 개통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저 이 사연 보고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뉴스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뉴스가 막상 나오면 세론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부동산은 어떤 건지 그 지하철 개통 기대감이 있을 때 파는 게 나을까? 아니면 뉴스 나오면 파는 게 나을까?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하고 했었나? 우리가 GTX를 제가 얘기할 때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파주 운정역을 얘기하면서 오늘은 이제 9호선이에요. 네. 9호선 연장선이 뚫리기 전에 팔까요? 아니면 뚫리고 나서 팔까요? 개통되고 이 얘기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과연 주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지. 네. 자, 5호선 상일동역에서 약 800m 떨어져 있는, 자, 제가 인근의 고덕 그라시움 대단지 4,900세대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어요. 이 아파트의 어떤 장기적인 장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동일하게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상일동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께 거론했던 9호선 연장선, 강일 연장선인 샘터공원역이 바로 인근에 예정돼 있어요. 예정돼 있습니다. 이 예정돼 있는 호재가 과연 향후 개통이 되면 더 오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어떨까? 오르긴 오르죠. 오르긴 오르죠. 그럼 많이 오를까요? 아니면 내가 이 지금 시점에서 파는 것과 파는 시점과요, 세테크 그리고 주변 아파트의 시세 그리고 내가 투자할 물건의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시점이 더 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6개 동 최고 27층 780세대의 아파트고요. 2024년도 1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2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35평의 최근 실거래가가 11억 원이고요. 11억 원. 지금 요 8억 9천은 직거래가 되어 있는 분양권이고 밑에 11억 원에 거래가 되어 있는 등기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2024년도 4월 달에 거래되는 금액이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뭐 100만,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매물 최저가는 안 나옵니다. 여기 최저가는 16억 9천만 원입니다. 16억 9천만 원의 고층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35평대 아파트는 거의 16억대 후반에서 17억 원대에 나와 있는 물건들입니다. 이 금액대가 형성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인근의 고덕 그라시움 4,932세대가 34평의 평균 실거래가가 20억 원에서 21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지 여기에서 조금 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준해서 지금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신축 아파트고요. 정주 여건 우수합니다. 역세권 호재까지 있습니다. 인근 대단지가 시세가 형성돼 있어요. 자, 그럼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중에 부동산 투자도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고요. 9호선 라인 GTX를 보지 말고 지금 동일하게 이어져 있는 9호선 메인 라인들의 아파트 시세를 보게 되면 그 시세가 개통하고 나서 엄청 올랐냐? 아닙니다. 개통하기 전에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 자료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를 개통 전후에 대한 후로 매도의 타이밍을 잡으시기보다는 개통 전이라도 내게 맞는 갈아탈 수 있는 또 충분한 물건과 또 그리고 나름대로의 제가 그 본인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대의 매수가라고 하게 되면 한번 매도를 고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봐야 한다. 따라서 지하철 개통 이전에 매도를 하고 갈아타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거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나 아직 참여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또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 소식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유튜브 통해서도 저희가 소통 이어가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